요즘 장기요양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이야기인데요. 자격증이 폐지된다는 소문도 돌고 월급이 2배로 오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혹시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변화는 그동안 힘들게 일해오신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격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처우도 크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 25년간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요양보호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달라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장기요양 제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요양보호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폐지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자격증이 새로운 체계에서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3년 미만 경력자는 초급, 3년에서 7년 사이는 중급, 7년 이상이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고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달라지고 당연히 급여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타이베이에 사시는 천수퍼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8빈 천수퍼님은 5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나이가 많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 분의 어르신 댁을 돌아다니며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보조 등을 도와드렸죠.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한 달에 35,000 타이완 달러 정도 받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자격증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일부 요양센터에서는 새로운 자격증 시험을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험을 보라고 하면 어떡하나, 혹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생계는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머리를 가득 채웠죠. 몇 달을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지난 3월에 위생복리부에서 공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분도 용기를 내어 참석했는데 거기서 들은 내용은 소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체계화된다는 것, 5년 경력이면 자동으로 중급 요양보호사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중급부터는 기본급이 최소 45,000 타이완 달러 이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추가로 6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고급 자격도 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걱정은 기대로 바뀌었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고급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4시간씩 수업을 듣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년이면 월급이 6만 타이완 달러 가까이 될 거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전문직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는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경력이 몇 년인지 확인해 보세요. 3년 이상이라면 중급 이상으로 자동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 교육만 받으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급 요양보호사는 기존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 경력 3년 미만인 분들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2026년 1월 1일자로 초급 인증서를 받게 되죠. 초급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식사 보조, 간단한 청소와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하시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급 요양보호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3년 이상 7년 미만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자동 인정됩니다. 둘째, 3년 미만이더라도 40시간의 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평가를 통과하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급부터는 투약 보조, 간단한 상처 처치, 치매, 어르신 케어 등 좀 더 전문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책임도 커지지만 그만큼 보상도 늘어나죠. 고급 요양보호사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7년 이상의 경력에 더해 60시간의 심화 교육과 케이스 스터디 제출,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급 자격을 얻으면 단순히 급여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 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맡거나 신입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을 쌓을수록 더 다양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가오슝에 사시는 린메이링님은 올해 72입니다. 벌써 9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소개받았고 시험 삼아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죠. 처음 몇 년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과 정이 들고 그분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으시는 한 할머니를 2년 넘게 돌보면서 전문적인 치매 케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 전문 과정을 수료했고 올해 초에는 상처 관리 교육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제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바로 고급 자격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공부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껏 쌓아온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60시간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케이스 스터디 작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봤던 어르신 중 한 분의 사례를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제였는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행동 변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가족과의 소통이 케어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드디어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72의 나이에 시험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9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었기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이 제시하는 상황에 맞춰 적절한 케어를 시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 마치 평소 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혼자 사는 집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성취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고급 요양보호사로서 한 달에 6만 2천 타이완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죠. 하지만 그분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젊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센터 측에서는 내년부터 신입 교육 담당자로도 활동해달라고 제안했고 그분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막연히 나이가 많아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린메이링님의 사례를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와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각 등급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 요양보호사의 기본 월급은 최소 3만 8천 타이완 달러로 책정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입 요양보호사가 받는 3만에서 3만 5천 타이완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죠. 중급은 최소 4만 8천 타이완 달러, 고급은 최소 6만 타이완 달러입니다. 여기에 야간 수당, 주말 수당, 특수 케어 수당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복지 혜택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연간 120시간의 유급 교육 시간이 보장됩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는다는 뜻이죠. 또한 산재보험과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중급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지원도 받습니다. 타이중에 사시는 왕리화님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63신 왕리화님은 4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게가 어려워졌고 마침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무료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 달에 3만 2천 타이완 달러를 받았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4집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봐야 했는데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특히 몸집이 큰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이 가장 힘들었죠. 한 번은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을 쉬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새로운 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늘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 요양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거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4년 경력이니 자동으로 중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최소 4만 8천 타이완 달러를 받는다는 것, 게다가 교육받는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하다 다쳐도 모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업무 중 다치면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친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그분에게는 이게 급여 인상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늘 혹시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올해 6월부터는 새 제도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일부 혜택이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소속된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도 급여를 먼저 인상해 주었고 분기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치료를 시작했는데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에 비해 돈도 적게 받는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급여도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사회보장도 제대로 받으니 남편도 안심합니다. 얼마 전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먼이라며 처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년이면 급여가 5만 타이완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를 조금만 더하면 6만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기에 충분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든 일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급여와 복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매년 최소 40시간의 보수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이 교육 시간은 모두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심화 과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다양해집니다. 기본적인 케어 기술은 물론이고 치매 전문 케어, 암 환자 돌봄, 재활 보조, 심리 상담 기법, 가족 소통 방법 등 세분화된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대폭 확대되어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실습이 필요한 과정은 지역마다 설치되는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타이난에 사시는 장진화님은 올해 66입니다. 6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점점 이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으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제대로 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교육 기간 동안 일을 쉬어야 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에 수입이 줄어드는 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제도 소식을 들었고 교육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치매 전문 과정에 신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간씩 총 8주 과정이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소속된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 가능했습니다. 교육받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되어 급여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교육비도 전액 무료였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교 공부를 떠난 지도 오래되어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강사들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무엇보다 실습 위주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대화하는 방법,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기술, 가족들과 소통하는 법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할극 실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치매 환자 역할을, 다른 사람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며 상황극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체험으로 느낄 수 있었죠. 8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66살에 새로운 걸 배워 자격증을 하나 더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시거나 거부하시던 상황에서도 새로 배운 소통 기법을 쓰니 훨씬 부드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더 편안해 하셨고 가족들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그분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얼마 전에는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신입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케어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음 단계로 암 환자 돌봄 전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 교육 시스템에서는 더 다양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아 다방면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뭔가 더 배우고 싶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2026년부터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투자이고 그 투자는 여러분의 급여와 커리어로 돌아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경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 근무한 기관과 기간을 모두 정리해 두세요. 이 정보가 등급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원본, 경력 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등급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각 기관의 경력 증명서를 모두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이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교육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 계획을 짜보세요. 내년 초부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인기 있는 과정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타이베이에 사시는 이춘샹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해 69인 이춘샹님은 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새 제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력이 짧아 어차피 초급일 테니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경력이 3년 미만이어도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경력은 2년 9개월 3년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만약 그냥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중급이 되는 걸 기다린다면 내년 1월에는 초급으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교육을 신청해서 연말 전에 마치면 1월부터 중급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바로 집에 와서 교육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10월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고 주말반이라 기존 근무와 겹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했고 지금 한창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4시간씩 5주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걸 마치면 한 달에 10,000타이완 달러 이상 급여가 오른다고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어 욕창 예방 방법이라든지 안전한 이동 보조 기술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어떤 요양원이 근무 환경이 좋은지, 어느 지역 재가 서비스 센터가 대우가 괜찮은지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위안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저 어르신들 시중 드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의학적 지식, 심리학적 이해, 소통 기술 등이 모두 필요한 복합적인 일이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다음 달이면 교육을 마치고 평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꼭 통과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중급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월 48,000타이완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이 정도 수입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경력이 3년이 조금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당장 교육 과정을 알아보세요. 연말 전에 마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중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격증이 폐지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급여는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되고 산재보험과 건강검진, 유급교육 등 복지 혜택도 대폭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분의 사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다가 희망을 찾은 천수퍼님, 70이 넘어 고급 자격에 도전한 린메이링님, 복지 혜택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 왕리화님, 새로운 교육으로 전문성을 키운 장진화님,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잡은 이춘향님. 모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요양보호사였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력이 짧아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성장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은 요양보호사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성장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마침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내년에는 분명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